네, 사수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주민들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광역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를 의미합니다. 이 1952년 이승만 정부부터 시, 읍, 면, 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약 8년간 실시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혁명, 당시 박정희 정권의 군사혁명으로 30년간 중단되었다가 1991년 노태우 정부 이후 다시 30여 년간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선진국이 지방자치를 실현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약 30여 년간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저 정당에 의한, 정당을 위한 선거만이 남았을 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치러진 선거이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평가한 반면에 우리 고양시 지역 언론은 또다시 중앙정치에 예속된 선거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양만 지방선거이지 중앙당이 임명한 공직자를 추인하는 형국이었기 때문일 텐데요. 실상 또한 양당이 권력의 밥그릇을 반반씩 나눠 가지는 행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는 이 고양시 당협위원장의 불공정한 공천 실태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볼까 하는데요. 지난 12년간, 즉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 경기도지사는 양대 정당에서 2번씩 차지하였고요. 고양 특례시장은 민주당이 3번, 국민의힘이 1번 차지하였습니다. 경기도 의회 의원수는 3차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고양시 의회 의원수 분포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금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 의회 의원수가 78대 78, 고양시 의회 의원수 또한 17대 17 동석을 이루면서 양당이 절반씩 차지하는 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결과는 지방선거의 문의일 뿐이지 지방자치의 실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앙당의 권력 독과점 놀이에 유권자들만 놀아나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정당의 미래는 당원 당규에 따라 당원들이 권리 행사를 얼마나 민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당협위원장들의 지도력 또한 중요한데요. 그런데 실상은 권력은 밀실공천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지역의 당협위원장의 공천권 행사는 마치 밀수밀매를 연상케 하였는데요. 국민의힘은 최초로 지방선거 후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공직후보자 역량 강화 자격시험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선 규정에서는 지방의원 공천에서 경쟁자가 있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 당원 투표 경선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당 공천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때문에 고양시 여러 보수 시민 단체들도 경선 규정에 부합하는 경선에 따라 후보 공천이 실현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양당의 모든 당협위원장들은 공천 규정을 무시해 가면서 마치 공천 규정이 있다는 것이 무색할이 많지 이 시의회 의원 후보자들을 100% 경선 없이 공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에 대해서는 갑을병정 4개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지방선거 때마다 순번을 정해서 임의 추천함으로써 당 기여도나 약자를 위해 헌신한 인물을 추천한다거나 지역을 대표한다는 당위성을 띠는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는 정당의 규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을 추천함으로써 정당 규정을 훼손하는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경선이나 공적인 심사 없이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였습니다. 1번, 2번, 3번 모두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이 12가지의 시의원 공천 실태를 보자면 유권자가 경선도 없이 공천한 후보들에게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이런 공천을 자행한 당협위원장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천 실태 사례들을 보자면 첫 번째로 당협 운영위원장의 카르텔 형성으로 외부 인재 등용을 차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당이 세운 지방의원 당원 경선 100% 시행 지침을 불이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 취지에 역행하는 무심사 공천을 시행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당협위원장이 임의로 가번을 공천하면서 이 경선 없이 공천함으로써 공천 헌금의 의혹이 일어나도록 만들었고요.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 또한 당협위원장들이 갑을 병정 순번대로 공천함으로써 정당의 공천 규정과 무관한 공천을 자행하였습니다. 전 당협위원장 측의 담합으로 두 시의원 후보가 교체되었고 교체된 후보는 안정권에서 공천되는 일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시도당 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의 위법한 공천권을 행사하도록 방조한 책임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천이 완료된 시의원 후보자들의 선거구를 절차 없이 임의대로 교체하는 일들이 자행되기도 하였고요. 당협위원장이 임의로 기호를 바꾸며 공천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의 엄연히 정당 규정 내에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있는 전과자들을 선거 후보로서 공천하기도 하였고 공천 접수일 당일까지 이중당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에 대한 공천까지 알면서도 일어나기도 하였고요. 이것은 결국에는 당협위원장들의 총선용 시의원 공천권 행사가 아니냐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행된 공천으로 뽑힌 시의원들에게 여러분들의 권리를 위임하고 이들이 올바르게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시민들의 민의를 받들어서 의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대변하는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